광벽의 소소행, 행복한 탁구, 10편 행복한 탁구를 위한 초보 기술 완전 정리. 탁구 초보가 꼭 알아야 할 기본기, 이것만 잡아도 탁구가 훨씬 재미있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탁구 초보가 진짜 고수로 가는 길, 광벽의 소소행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탁구장에 처음 가면 정말 많은 말을 듣습니다. 라켓 각도 보세요. 공을 앞에서 맞히세요. 힘 빼세요. 스윙이 아래로 가요. 발이 먼저 가야죠. 서브 낮게 넣으세요. 리시브는 길이부터 보세요. 드라이브는 아직 너무 세게 치지 마세요. 초보자 입장에서는 머리가 복잡합니다. 아니, 공 하나 치는데 왜 이렇게 생각할 게 많아? 나는 그냥 공 넘기러 왔는데 갑자기 물리학 시간이 됐네? 라켓 각도, 타점, 회전, 푸서크, 힘 조절 이거 탁구 맞나요? 대학원 수업인가요? 맞습니다. 탁구는 처음에는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좋은 자세로 준비하고 좋은 위치에서 공을 맞히고 라켓 각도를 맞추고 스윙 방향을 안정시키고 힘을 필요한 만큼만 쓰는 것. 오늘은 행복한 탁구를 위한 초보 기술을 10가지로 완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모든 기술의 출발은 기본 자세입니다. 탁구 초보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화려한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기본 자세입니다. 기본 자세는 말 그대로 언제든 공을 칠 준비가 된 자세입니다. 무릎은 살짝 굽히고 상체는 약간 앞으로 기울이고 라켓은 몸 앞에 두고 발은 어깨 너비 정도로 편하게 벌리고 몸의 무게 중심은 약간 앞꿈치 쪽에 두고 섭니다. 이 자세가 무너지면 모든 기술이 흔들립니다. 초보자는 보통 공을 기다릴 때 몸이 너무 높습니다. 무릎이 펴져 있고 라켓은 아래에 있고 몸은 뒤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공이 오면 갑자기 놀라서 팔만 나갑니다. 이러면 공을 제대로 맞히기 어렵습니다. 탁구는 공이 빠른 운동입니다. 공이 온 다음에 준비하면 늦습니다. 공이 오기 전에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본 자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라켓은 몸 앞에, 무릎은 살짝, 마음은 편하게. 라켓이 몸 앞에 있어야 포핸드도 백핸드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살짝 굽혀져 있어야 발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편해야 몸에 힘이 덜 들어갑니다. 탁구장에 가면 게임 시작 전에 딱 이것만 점검해 보세요. 내 라켓을 몸 앞에 들고 있나? 내 무릎이 굳어 있지 않나? 공을 치고 다시 준비 자세로 돌아오고 있나? 초보 기술의 1번은 언제나 기본 자세입니다. 자세가 준비되면 탁구가 훨씬 편해집니다. 2. 라켓 각도는 공의 운명을 정합니다. 두 번째는 라켓 각도입니다. 탁구에서 라켓 각도는 공의 방향과 높이를 결정합니다. 라켓이 너무 열리면 공이 뜹니다. 라켓이 너무 닫히면 공이 네트에 박힙니다. 라켓면이 흔들리면 공도 함께 방황합니다. 초보자는 공이 안 들어가면 보통 힘부터 생각합니다. 더 세게 쳐야 하나? 더 살살 쳐야 하나? 그런데 실제 문제는 힘보다 라켓 각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포핸드 기본타에서는 라켓면이 너무 닫히면 안 됩니다. 공을 앞으로 보내면서 살짝 덮어주는 정도가 필요합니다. 백핸드 쇼트에서는 라켓을 몸 앞에 두고 공이 오는 길을 안정적으로 막아주며 앞으로 살짝 밀어야 합니다. 푸시나 커트에서는 하회전 공을 처리해야 하므로 라켓을 조금 열어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열면 공이 뜨고 상대에게 찬스볼을 줍니다. 리시브에서는 상대 서브 회전에 따라 라켓 각도가 달라집니다. 하회전이면 조금 열고 상회전이나 빠른 공이면 너무 열지 않아야 합니다. 초보자에게 가장 쉬운 원칙은 이것입니다. 네트에 걸리면 라켓을 조금 열고 공이 뜨면 라켓을 조금 닫아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조금입니다. 라켓 각도는 확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조절해야 합니다. 탁구는 큰 변화보다 작은 조절이 중요한 운동입니다. 3. 공 맞는 위치,
즉 타점이 좋아야 공이 편하게 갑니다. 세 번째는 타점입니다. 탁구에서 공을 어디에서 맞히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초보자는 공을 너무 늦게 맞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이 몸 옆으로 지나가거나 이미 떨어진 뒤에 라켓이 나옵니다. 이건 버스가 지나간 뒤 손 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기사님, 저 탈게요. 이미 늦었습니다. 좋은 타점은 몸 앞입니다. 내 라켓이 편하게 나가고 공을 안정적으로 앞으로 보낼 수 있는 위치입니다. 포핸드는 몸 앞 오른쪽에서, 백핸드는 몸 앞 중앙에서, 푸시는 공이 너무 떨어지기 전에, 드라이브는 공을 몸 앞에서 감아 올릴 수 있는 위치에서 맞히는 것이 좋습니다. 타점이 늦으면 팔만 뻗게 됩니다. 팔만 뻗으면 라켓 각도가 흔들립니다. 라켓 각도가 흔들리면 공은 네트나 아웃으로 갑니다. 그래서 초보자는 공을 칠 때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공이 나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위치로 가서 맞힌다. 공은 나에게 맞춰 오지 않습니다. 내가 공에게 맞춰 가야 합니다. 탁구장에서 연습할 때는 세게 치기보다 앞에서 맞히기를 먼저 해보세요. 공을 앞에서 맞히는 것만 좋아져도 포핸드, 백핸드, 리시브, 드라이브가 모두 달라집니다. 4. 스윙 방향은 공이 가는 길입니다. 네 번째는 스윙 방향입니다. 공은 라켓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갑니다. 라켓이 아래로 가면 공도 아래로 갑니다. 라켓이 위로만 가면 공이 뜹니다. 라켓이 옆으로 휘면 공도 옆으로 갑니다. 초보자의 공이 자꾸 네트에 걸리는 이유 중 하나가 스윙이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공을 낮게 보내고 싶은 마음에 라켓을 아래로 누르는 겁니다. 그런데 낮게 보내는 것과 아래로 누르는 것은 다릅니다. 좋은 스윙은 공이 네트를 넘어갈 길을 만들어 줍니다. 포핸드 기본 타는 뒤에서 앞으로 살짝 위로, 백핸드 쇼트는 몸 앞에서 짧고 간결하게 앞으로, 푸시는 공 아래쪽을 스치면서 앞으로, 드라이브는 아래에서 위로 감아 올리면서 앞으로, 스매시는 높은 공을 몸 앞에서 앞으로 정확하게. 기술마다 스윙 방향은 조금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을 상대 코트로 보내는 방향이 있어야 한다는 것. 초보자는 스윙을 멋있게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공이 갈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폼보다 먼저 방향입니다. 힘보다 먼저 방향입니다. 스윙이 공을 어디로 보내고 있는지 생각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5. 힘 조절은 세게 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힘 조절입니다. 탁구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힘 빼세요입니다. 그런데 초보자는 이 말을 들으면 헷갈립니다. 힘을 빼면 공이 안 나가는데요? 살살 치라는 건가요? 흐물흐물 치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힘을 뺀다는 것은 아무 힘도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힘은 빼고 임팩트 순간에만 짧게 힘을 쓰라는 뜻입니다. 초보자는 공이 오기 전부터 힘을 줍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팔이 굽고 손목이 잠깁니다. 그러면 정작 공을 맞히는 순간에는 타이밍이 늦고 스윙이 뻣뻣해집니다. 탁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힘을 주는 운동이 아닙니다. 준비할 때는 부드럽게, 공을 맞히는 순간에는 짧게, 치고 나면 다시 편하게. 이 리듬이 중요합니다. 게임에서는 특히 힘이 더 들어갑니다. 이기고 싶고 실수하기 싫고 상대가 보고 있으니까 몸이 굳습니다. 그럴 때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70% 힘으로 연결하자. 초보자는 100% 힘보다 70% 힘이 훨씬 좋습니다. 공이 더 안정적으로 들어가고 다음 공을 준비하기도 쉽습니다. 탁구는 힘센 사람이 오래가는 운동이 아닙니다. 힘을 조절하는 사람이 오래갑니다. 6. 포핸드와 백핸드는 초보 기술의 양쪽 기둥입니다. 여섯 번째는 포핸드와 백핸드입니다. 초보자가 가장 먼저 배우는 대표 기술입니다. 포핸드는 공을 앞으로 보내는 기준 기술입니다. 초보자는 포핸드를 세게 치는 기술로 오해하지만 포핸드의 핵심은 힘이 아니라 타점, 라켓 각도, 스윙 방향입니다. 포핸드는 몸 앞에서
공을 맞히고 손목을 흔들지 말고 라켓면을 안정시켜 뒤에서 앞으로 부드럽게 보내야 합니다. 백핸드는 초보자가 가장 많이 당황하는 기술입니다. 공이 백 쪽으로 오면 몸이 굽고 팔이 늦고 라켓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생활체육 탁구에서는 백핸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상대는 내가 약한 곳으로 공을 보냅니다. 백이 약하면 계속 백으로 옵니다. 백핸드 쇼트와 블록은 공격 기술이기 전에 생존 기술입니다. 공을 안정적으로 받아내고 랠리를 이어가고 다음 기회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포핸드와 백핸드의 공통 요점은 이것입니다. 크게 휘두르지 말고 몸 앞에서 짧고 안정적으로. 초보자는 큰 스윙보다 안정적인 스윙이 먼저입니다. 한 번 멋지게 치는 것보다 10번 안정적으로 넘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7. 서브와 리시브는 게임의 문을 여는 기술입니다. 7번째는 서브와 리시브입니다. 게임에서 서브와 리시브가 안되면 랠리가 시작되기도 전에 점수를 헌납합니다. 초보자는 서브를 배울 때 회전 많은 서브부터 배우고 싶어 합니다. 상대가 못 받는 서브 없나요? 마구 서브 알려주세요. 좋습니다. 언젠가는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초보자는 먼저 안정적으로 낮게 넣는 서브를 배워야 합니다. 서브의 첫 목표는 성공률입니다. 그 다음 낮게 넣기, 그 다음 짧고 길게 조절하기, 그 다음 회전 구분하기입니다. 리시브는 초보자가 가장 스트레스 받는 기술입니다. 상대 서브가 오면 회전을 읽으려고 하다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초보자는 처음부터 회전을 다 읽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먼저 볼 것은 3가지입니다. 길이, 높이, 방향. 짧은가, 긴가, 낮은가, 높은가, 포핸드인가, 백핸드인가, 몸쪽인가. 이 3가지를 먼저 보면 리시브가 훨씬 쉬워집니다. 서브와 리시브의 핵심은 이겁니다. 서브는 낮고 안정적으로, 리시브는 회전보다 길이, 높이, 방향부터. 이것만 잡아도 게임이 훨씬 편해집니다. 8. 커트, 푸시, 드라이브는 회전을 이해해야 합니다. 8번째는 커트, 푸시, 드라이브입니다. 이 3 기술은 회전, 즉 스핀을 이해해야 잘할 수 있습니다. 커트와 푸시는 하회전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공이 아래쪽을 스치거나 밀어 상대가 공격하기 어렵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초보자는 커트를 찍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커트는 공을 도끼로 찍는 기술이 아닙니다. 공 아래쪽을 얇게 스치며 앞으로 보내는 기술입니다. 푸시는 하회전 공을 낮게 밀어넣는 기술입니다. 그냥 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공격하기 어렵게 낮고 깊게 보내야 합니다. 드라이브는 전진 회전, 즉 탑스핀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공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감아 올리는 기술입니다. 특히 하회전 공을 드라이브할 때는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앞으로 스윙해야 합니다. 앞으로만 치면 네트에 걸리고 위로만 올리면 공이 뜹니다. 회전 기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회전은 라켓을 살짝 열고 들어주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전진 회전은 감아 올린다. 초보자는 회전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공이 라켓에 맞은 뒤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공이 네트에 걸리면 각도와 방향을 보고 공이 뜨면 힘과 라켓면을 점검해야 합니다. 회전을 조금씩 이해하면 탁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9. 푸스워크와 준비 자세가 없으면 기술은 실전에서 사라집니다. 9번째는 푸스워크입니다. 초보자는 탁구를 손으로 치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해보면 알게 됩니다. 탁구는 발이 먼저입니다. 공이 조금만 옆으로 와도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팔만 뻗습니다. 팔만 뻗으면 라켓 각도가 흔들립니다. 공은 네트에 걸리거나 밖으로 나갑니다. 푸스워크는 빠르게 뛰어다니는 기술이 아닙니다. 공을 치기 좋은 위치로 몸을 옮기는 기술입니다. 초보자는 거창한 스텝보다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오면 오른쪽으로 한 걸음, 왼쪽으로 오면 왼쪽으로 한 걸음, 짧은 공이면 앞으로 한 걸음,
긴 공이면 뒤에서 준비. 그리고 공을 친 뒤에는 다시 준비 자세로 돌아옵니다. 초보자의 흔한 실수는 공 하나 치고 자세가 끝나는 것입니다. 라켓은 아래로 내려가고 몸은 한쪽으로 무너지고 다음 공은 이미 지나갑니다. 좋은 기술은 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치고 다시 준비되는 것입니다. 풋워크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빨리 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준비하고 편한 위치에서 치는 것. 발이 움직이면 공이 쉬워집니다. 공이 쉬워지면 스윙이 편해집니다. 스윙이 편해지면 탁구가 재미있어집니다. 10. 행복한 탁구의 핵심은 실수 줄이기와 작은 성취입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초보자가 탁구를 잘 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화려한 기술을 많이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실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네트에 덜 걸리기, 공을 너무 높게 띄우지 않기, 서브 실수 줄이기, 리시브를 낮게 보내기, 백핸드로 오는 공에 당황하지 않기, 찬스볼에서 100% 힘 쓰지 않기, 공 치고 다시 준비하기. 이런 작은 것들이 실력을 만듭니다. 탁구장에서 초보자가 꼭 가져야 할 연습법은 오늘의 미션입니다. 오늘은 라켓 각도만 보기. 오늘은 공을 몸 앞에서 맞히기. 오늘은 네트에 걸리면 라켓을 조금 열기. 오늘은 서브를 낮게 넣기. 오늘은 리시브에서 길이만 보기. 오늘은 힘 70%로 치기. 오늘은 공 치고 준비 자세로 돌아오기.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만 정하고 연습하면 좋습니다. 한 번에 다 고치려고 하면 머리만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공은 이미 지나갑니다. 탁구는 한 번에 잘해지는 운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씩 고쳐나가면 반드시 좋아지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탁구장은 이 작은 성취를 쌓기에 참 좋은 공간입니다. 레슨에서 배우고, 파트너와 반복하고, 동호회에서 게임하고, 고수에게 물어보고, 실수하면서 웃고, 조금씩 좋아지는 자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행복한 탁구는 꼭 이기는 탁구만이 아닙니다. 어제 네트에 걸리던 공이 오늘 넘어가는 것, 지난주에는 무섭던 백핸드가 오늘 한번 받아지는 것, 예전에는 서브가 불안했는데 오늘은 10개 중 8개 들어가는 것, 상대 서브를 하나 제대로 리시브한 것, 드라이브가 한번 감기는 느낌이 난 것, 이 작은 순간들이 행복한 탁구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광벽의 소소행 행복한 탁구 10편, 행복한 탁구를 위한 초보 기술 전체를 정리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기술은 기본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라켓 각도는 공의 높이와 방향을 결정합니다. 셋째, 공 맞는 위치, 즉 타점은 몸 앞이 가장 중요합니다. 넷째, 스윙 방향은 공이 가는 길입니다. 다섯째, 힘 조절은 필요한 순간에만 힘을 쓰는 것입니다. 여섯째, 포핸드와 백핸드는 초보 기술의 양쪽 기둥입니다. 일곱째, 서브와 리시브는 게임의 문을 여는 기술입니다. 여덟째, 커트, 푸시, 드라이브는 회전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홉째, 풋워크와 준비 자세가 없으면 기술은 실전에서 사라집니다. 열째, 행복한 탁구는 실수를 줄이고 작은 성취를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탁구는 작은 공을 치는 운동이지만 그 안에는 정말 많은 배움이 있습니다. 라켓 각도를 배우며 조절을 배우고, 타점을 배우며 타이밍을 배우고, 힘 빼기를 배우며 삶의 여유를 배우고, 풋워크를 배우며 미리 준비하는 자세를 배우고, 실수를 통해 다시 일어서 시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처음부터 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트에 걸려도 괜찮고 아웃되어도 괜찮고 헛스윙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를 알고 내일 다음 공에서 하나를 바꿔보는 것입니다. 탁구 초보가 진짜 고수로 가는 길, 그리고 탁구를 통해 삶의 작지만 소중한 행복을 찾는 길, 여기는 광벽의 소소행입니다. 오늘도 라켓은 가볍게, 마음은 편하게, 한 공 한 공 즐겁게 치면서 행복한 탁구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